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영화 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의 연홍입니다. 지금 슬링님 공연을 보고 났더니 모든 내용이 제가 리셋이 돼서 지금 너무 떨리네요. 저는 오늘 찍는 페미를 대표해서 영화계 내 여성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영화계 내 성차별이 실제로 존재해?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알고 계시는 여성 영화 감독의 이름을 몇 분이나 되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 감독의 이름은 막 줄줄이 얘기하지만 그 대상 여성이 되었을 때는 한두 분만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천만 영화가 나오고 또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은 취미들은 영화 감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영화계 내는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던 걸까요? 2016년 여성영화제 측에 따르면 여성영화 감독의 비율은 전체에서 11.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약 200여 편을 대상으로만 실행한 것인데요. 이게 전체 상업영화 개봉자까지 확대한다면 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나이 또 대사의 수까지 이렇게 지표를 확장한다면 영화계 내 성차별 지표는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그 많던 영화학과 학생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해시태그 영화계 내 성폭력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이에 문제 제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찍는 페미는 이 사례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됐습니다. 오랜 기간 영화계 내 성폭력이 문제 가시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권위자 남성이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저지른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또다시 이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화계를 떠났지만 가해자들은 10년 뒤, 20년 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죠. 현재에도 안전하지 못한 노동 환경에 저항하기 위해서 실제 피해 생존자들은 재판을 진행 중에 있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사용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성 피해 생존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뭔가 바꾸면 더 긴장될 것 같아서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영화계 내에 젠더 불균형이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돼서 계속 누르네요. 네. 그래서 영화계 내 젠더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고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시는 나는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대다수의 현장 동료들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 연대하기보다는 이런 영화라는 대자원이 투입된 결과물을 망치는 방해자 혹은 꽃뱀 이렇게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은 다 영화 현장에서 제대로 증언해줄 동료조차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욱 많이 아시죠? 그분의 인터뷰예요. 룸사롱에 대한 인터뷰인데 영화계 투자 거품이 사라지면서 룸사롱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박찬욱은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말 영화판에서 룸사롱은 사라졌을까요?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남성 중심적인 비즈니스 방식, 학부 때부터 강요받는 상명하복의 문화 이런 것들 이 부조리한 방식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무시된 채로 무차별적으로 성적 대상화만 당하는 여성 또 현저하게 자리가 적은데 그나마 존재하는 자리마저도 권력이 없는 자리들 그 자리에서도 차별과 폭력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은 작품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 배제돼 왔으며 인간이자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이 영화계 기울어진 운동장의 중심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화계 내 여성들의 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생겨나고 여성 시나리오가 생겨나면 더 많은 현장의 여성들이 존재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된 영화 현장은 그런 미디어를 양산해냅니다.
다른 노동 현장과 다른 점은 영화계는 미디어로서 차별과 폭력을 또 재생산해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현장을 먼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해결과 함께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영화인을 양성하고 그 여성 영화의 제작, 투자, 상영을 확대함으로써 관객들에게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화계가 성평등을 위해 나아갈 지점은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통해 저희는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영화계의 방향성과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영화계에서 여성 영화인들의 자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진이에 해당하는 스웨덴 영화진흥원은 2012년 남녀 감독 쿼터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 제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5년 19%에 불과했던 여성 감독이 공적 부분에 있어서는 44%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2013년 안나 세르네르가 취임하면서 여성 영화인들이 투자를 받고 배급할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노르웨이 시그니처 K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여성 제작 관련 업체의 간부 2명 이상이 여성일 것, 여성이 대표일 것, 이래야만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여성 영화계인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것을 막고 이 주요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적으로 선포한 것이지요. 프랑스에서는 영화계 내 성폭력이 일어나면 직장 내 성희롱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영화 현장도 노동 현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 업무상 행위 아니야? 라며 노동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미국 영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노출 장면 촬영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작사, 출연 배우 간의 계약으로 노출 섹스 장면 시에는 배우의 동의, 촬영 장면의 소유권, 그리고 별첨으로 자세한 장면 묘사와 목록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무빙에서 몇 초 동안 어느 부위를 어떤 조명 아래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죠. 그래서 배우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우의 동의 없이 스틸 사진을 퍼뜨릴 수 없고요. 저희 나라처럼 홍보할 때 섹스씬으로 홍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영화 촬영 현장을 포함한 곳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방침을 고수하는데요. 이에 중요한 점은 무관용 원칙을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은 위반에도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찍는 페미가 접한 사례들은 현장 동료들이 고소를 막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 자체도 못하고 영화가 정말 상영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례들에서 좋은 지점들을 많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찍는 페미는 해시태그 영화계 내 성폭력을 시작으로 영화계 내 성폭력 대책위 연대체 반성폭력 운동과 제도권 정치 아래서 영화계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활동, 앞서 제이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보트 포 페미니즘과 같은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고 공동 주최하기도 하고 관련 집회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내후 활동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화인이다 보니까 메릴 스트립 같이 페미니스트 영화인들의 작품을 조명하거나 또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팀, 제작팀, 상영회팀, 여성 영화 소모임, 페미니즘 소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찍는 페미가 그러면 이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성 영화 감독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든 세상. 젠더키와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많은 세상, 성차별, 성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현장,
한 회원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 영화제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요. 누군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저희에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나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화인입니다. 미디어가 가지는 힘은 실제로 크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몰입하게 하는 게 바로 영화니까요. 과거에 보았던 한 인터넷 기사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왜 TV에 안 나와? 이에 부모가 휠체어를 만든 캐릭터를 직접 아이에게 그려줘서 보여줬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뭐 동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더 많은 그 아이의 친구들이 이런 캐릭터를 봤으면 해요. 소수자의 삶이 희화되지 않고 정말 그 삶 그대로 묘사된다면 우리 세대 의식도 다음 세대 의식도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미디어의 역할이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이죠. 미디어 속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수동적이고 성적으로 소비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삶을 그대로 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면 이는 정말 때로는 무의미하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의식 속에 그런 여성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는 찍는 페미가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이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다 유죄를 받고 영화계 내 성폭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성평등을 이뤄내야만 내가 끝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술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폭력을 막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여성, 젠더 퀴어, 소수자 등 인물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 숨쉬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라진 여성 영화인이 되지 않도록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현재 영화 영상인이 아니더라도 찍는 페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하셔도 좋고, 만약 이게 힘들다면 자신이 보고 있는 영화를 한번 성차별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감상해 보는 것도 되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뭐 애플레이팅이나 100대 테스트 같은 정말 기초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소비하고 있는 영화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젠더를 여성과 남성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젠더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향, 즉 성평등을 바탕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강연 시 제가 발언한 모든 여성이라는 표현에 저는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싶어요. 이 작은 따옴표를 제가 부디 해체하고 우리 모두가 젠더 이분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